잘못 눌렀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해서 데이터 분석이 뭐고, 탐색적 분석이 뭐고, 데이터 전처리가 뭐여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고, 그로 인해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를 얘기하면서 클러스터링에서는 유사도, 그리고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손실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선형 분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분류, 네, 선형 분류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어제 했던 주피터 노트북도 이렇게 실행을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어제 했던 주피터 노트북도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됐나요? 여기에 M2 폴더에 들어가서 M2 폴더에 들어가서 네. 우리 어제 마지막에 했던 로지스틱 회기를 일단 열어서 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새 글을 하나 열겠습니다. 새 글을 하나 열어서 네. 로지스틱 회기에 있던 메뉴의 임포트 부문을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한글 지원하는 소스를 이렇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제목을 적느냐? 이게 7번이죠. 네, 7번. 7, 선형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성형 분류가 뭔지 얘기를 그리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형 분류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로 나뉩니다. 네.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로 나뉩니다. 이때, 자, 이진 분류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앞에서 우리 배웠던 y는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일정 선을 긋고 그 선을 기점으로 위는 암 환자, 아래는 일반 환자, 뭐, 요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수식이 조금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를 둡니다. 그리고는 y는 뭐 여기 y를 요쪽 이게 뭐죠? 좌변에 갖다 놓고 모두 우변으로 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요 수식을 어, 조금 여러분들 눈여겨 봐주십시오. 네. 그러면 선형 분류가 일단 파이썬 수식으로 봤을 때 뭘 하느냐? 이렇게
SGD 클래스파이어라는 경사하강법을 이용할 겁니다. 경사하강법이 뭔지 뒤에 설명할게요. 그럼 앞에서 배웠던 트레이닝 데이터를 경사하강법이라고 선언한 이 모델에다가 뭐 하죠? 핏시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뭐가 나오느냐? 코프, 어, 인터셉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경사하강법이라는 이 알고리즘에서는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때 자, 기울기 처음 나온 기울기는 우리가 A라고 하고 두 번째 1열에 나온 기울기는 B라고 합니다. 그리고 Y 절편은 C라고 해요. 그럼 사실 인터셉트 C는 하나밖에 안 나서 이걸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게 동일화, 즉 위에 AB랑 동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넘어가더라. 음, 됐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책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냐고 하면이 255페이지. 응.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여기 그 페이지에 나오는 게 아니고 269페이지 교과서. 네. 네, 교과서 269페이지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여러분들 별을 하나 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y 값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우변좌변 왔다 갔다 하면은 요렇게 수식을 낼 수 있는데 우리가 뭐를 이용하게 되면 자 선형 분류인 SGD 클래스파이어라는 경사하강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뭐가 나온다? 기울기 두 개, y 절편 하나가 나옵니다. 이때 기울기 두 개를 하나는 A, 하나는 B, 하나는 C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요 ABC를 요 ABC에다가 넣으면 요 직선이 등장을 하고 우리는 그 직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는 암환자, 아래는 일반인 또는 거꾸로 아래는 일반인, 위에는 내가 같은 말 했나요? 아무튼 이 영역은 암환자, 요 영역은 일반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제가 아직 뭐 다른 거 설명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요 표를 내가 좀 키워볼게요. 이 차트를. 선생님, 얘가요. 자, 얘가요. 선을 기점으로 보면, 자, 우리 일단 여기를 정의를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암환자예요. 여기를 암환자. 얘는 일반인이에요. 일반. 자, 그런데, 어, 여기 두 명은, 여기 두 명은, 여기 한 명은 일반인인데 암 환자로 분류되어서 수술해요. 아이고, 그것도 머리 아프다,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일반인이다라는 약간의 경계에 있습니다. 자, 잠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 완전 이런 식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식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한 번 더 무슨 검사 더 합시다, 내지는 3개월 후에 검사합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또는 이 사람. 네.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일반인이요. 별로 이상 없어요. 조금 위험군에는 들어가지만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암에 걸렸거든요. 근데 분류를 했을 때 일반인이라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손실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100% 손실이 없게끔 하려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그 결정 경계선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는 수학식이 존재하냐? 안 합니다. 뭐, 설령 한다고 해도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데이터는 뭐 갖고 하고 있냐면 훈련 데이터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훈련 데이터 갖고 하고 있어요. 얘는 훈련 데이터가 이게 우리가 일반화를 시키는 건 훈련 데이터가 아닌데, 만약에 제가 끈 요 빨간색처럼 하면은 우리는 그때를 뭐라고 한다? 과, 대, 적, 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통과를 해도 될까요? 됐나요? 그럼, 자, 우리 이제 뭘 하느냐? 주피터 노트북 또는 콜앱에 가서 얘네들 값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음. 일단 먼저 해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일단 선형 분류입니다. 선형 분류. 자, 제가 몇 개를 적을 건데요, 여러분들. 음. 네, 적어 주십시오. 요 정도 하면은 글자 큰가요? 음. 네, 일단 이렇게.
자, 그러면 설명합시다. 자, 1번. 로드 아이리스. 이거 뭐죠? 죄송합니다. 부산은 오늘 되게 추워요. 얼마나 춥냐고 하면은, 어, 주차장에서 제 건물까지 걸어 들어오는데 한 10걸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차문을 딱 여는데, 이 딱 들어오는 이 바람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게 온도 자체는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부산은.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상당히 춥네요. 네.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합시다. 자, 로드 아이리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제 배웠던 보리꽃 있죠? 자, 보리꽃이라고, 요거 기억나죠? 요 데이터를 호출합니다. 그럼 우리 어제 했어요. 피처네임, 타겟네임. 이 피처네임과 타겟네임은 뭐하고 연결되죠? 자, 피처네임은 바로 요 아이리스 데이터랑 연결이 되는 거고, 타겟네임은 바로 아이리스 타겟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런 시키고, 얘를 탁 돌려보면은, 이거 샵을 안 했네. 자, 그렇죠. 음, 보십시오. 뭐라고? 아이리스 데이터의 열의 제목은 세팔랭스, 세팔위스, 페탈랭스, 페탈위스고, 타겟의 이름은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다. 결국 0, 1, 2다. 라고 우리는 어디서 타겟에서 값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럼 X 아이리스 데이터, Y 아이리스 타겟인데 얘네들은 매택 매열의 타입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봤더니 아이리스 이 자체는, 자, 읽어보세요. 아이리스 이 자체는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뭐 번치 타입이지만 데이터와 타겟을 꺼내면 얘는 뭐다? 넘파이구나. 넘파이구나. 자, 넘파이구나. Y는 0, 1, 2라는 타겟 값을 가지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넘파이구나. 그래서 X 값에 0, 행, 1행, 2행 세 개만 열어보고 Y는 다 열어봤습니다. Y는 이렇게 다 열어봤습니다. 그죠? 음. 세 개 값만 하나, 둘, 셋. 즉 얘는 세팔랭스, 세팔위스, 페탈랭스, 페탈위스였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 데이터들 중에서 누구 세팔랭스와 세팔위스만 가지고 와라. 세팔랭스와 세팔위스만 가지고 와라. 그걸 우리는 X2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누구만 오겠어요? 얘네들만 오겠죠. 그죠? 음. 그래서 돌려보면, 그죠? 딱 얘네들만 오죠. 물론 아래에 150개 데이터는 다 들어오고요. 내가 여기 3개만 출력하라 했으니까 3개까지만. 음, 됐습니까? 그럼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를 그려주십시오. 이렇게요. 음. 라벨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라벨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라벨을 넣고 빼고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음.
네, 저는 피규어 사이즈를 넣어서 요렇게 런을 시켰습니다. 요렇게요. 네, 조금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피규어에서 사이즈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요. X 라벨, Y 라벨, 제목 줬고요. 자, 이게 바로 X 라벨, Y 라벨입니다. X 라벨, Y 라벨. 자, 그 다음, 여러분, 요거를 조금 눈여겨봅시다. 자, 제가 요렇게 캡처를 좀 뜰게요.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일단은 차트를 그리는데, 4i인 레인지 3이죠. 그러면 0일 때, 1일 때, 2일 때입니다. 그러면 0일 때, 일단 요 데이터에서 모든 행의 영열은 다 읽어요. 누구 X2. 자, 이게 X2거든요. 이게 X2. 응. 그 다음에 얘가 Y거든요. 모든 행은 다 읽는데 Y가 뭐인 거? 0인 거. 즉 다시 얘기하면 모든 행을 읽 때 열은 Y의 값이 뭐인 거? 0인 걸 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토사인 걸 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X2의 0에 해당하는 결국 0열에 해당하는 값과 요 0에 해당하는 값만 읽어지겠죠. YS는 1열, 자, 우리 뭐, 세팔 랭스, 세팔 위스였죠. 세팔 위스가 0에 해당하는 값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을 찍고 마커 제로 누구 이 오를 그죠? 마커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면 1. 그럼 이제 뭐예요? 1인 데이터 값을 찍겠죠. 그리고 마커 1 하니까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럼 뭐야? 버지칼라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2 뭐죠? 버지니까 요 값이 2인 거를 버지니까 2인 값을 네, 출력을 시키면 끝나고 레전드, 범례 이렇게 그리면 끝나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트 그리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되나요? 그러면 얘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세토사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버지칼라와 버지니카는 진짜로 구별하기가 어렵겠네. 됐나요? 버지칼라와 버지니카는 진짜로 구별하기 어렵겠네. PT 그림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비슷하게 생겼잖아. 응, 맞나요? 그래서, 우리 그냥 세토사와 난세토사로 구별하자. 응. 그러려면은, 여기에 있는 2를 전부 다 뭐로 바꿔야 되죠? 1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0은 세토사, 1은 난세토사라고 하기 위해서 전부 다 1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자, Y2는 Y정 카피. 음, Y를 전부 다 Y2에 카피해요. 그리고 Y2가 2인 값을 뭐로 1로 대체해 줍니다. 그리고 Y2를 찍으면 이렇게 0, 1만 나옵니다. 다시요. 전체를 카피를 Y2로 시키고 그 Y2의 값이 2인 값을 뭐로요? 1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찍어보니까, 아, 이렇게 0, 1만 출력이 되는구나. 됐나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자, 이제 트레이닝 테스트 나누자. 트레이닝 테스트로 나누자. 음. 그리고 방금 봤던 걸 기반으로 요렇게 차트를 다시 그립시다.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동일한 소스인데요. 세토사, 난세토사라고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0, 1로 바꿨던 Y2 데이터. 그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잠시만요. X2로 이렇게 가져왔죠? 그리고 Y2로 0, 1로 바꿨죠? 그래서 X2, Y2를 테스트 사이즈 0.5, 그럼 50% 납니다. 50%나. 50%만 훈련하고 50%는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거 바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똑같습니다. 엑스트레인의 0번, 엑스트레인의 1번인데, 자, 지금은, 이거 세 번이나 돌 게 있나요? 0, 1, 2 할 거 있나요? 세토사, 난세토사만 하면 되잖아. 0, 1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 제가 복붙하다 보니까 이거 안 고쳤네요. 0, 1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바이너리 네임 하면은 뭘 얘기하죠? 그냥 레전드에 적기 위한 세토사, 난세토사 값을 세팅해 주면 어디 레전드 범내에서 세토사, 난세토사가 나올 거다. 됐죠? 자, 런 시킬게요. 런. 그리고 런 시키면 아이고 너무 크네요. 조금 줄입시다.
이렇게 하면 요렇게 나와서 아, 얘는 세토사고 얘는 난세토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 선형 분류에 대한 설명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음, 갑자기 왜 에러가? 네. 자, 그럼 요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네, 입력 먼저 해주십시오.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요 PT의 내용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일단 SGD 클래스파이어 이제 쉬는 시간 가지고 설명 바로 할 건데 경사강법으로서 맥스 이트레이터라고 하면은 최대 1000번까지 돌려라라는 겁니다. 누구를 요 모델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돌려서 모델을 만들면 코프 인터셉트가 코프 두 개, 인터셉터 하나 요렇게 나옵니다. 얘를 A, B, C로 보고 출력하면은 A, B, C가 나오겠죠. 그럼 좀 전에 그림 그렸던 그 요 차트에서 결정 경계 트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음, 되겠나요? 결정 경계 트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정 경계 트리를. 음. 되겠나요? 그래서 그거는 요 밑에다 이제 다시 만들게요. 대신에, 자, SGD 클래스파이어가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그림이 나오고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더라라고 일단 실습적으로 머리에서 일단 익히고요. 하나만 더 입력을 해놓고 시도로 갑시다. 넘어가네. 음. 자, 아래쪽 차트 부분은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은 요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위랑 아래가 다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입력하시고요. 25분에 시작할게요. 네, 25분에. 자,
입력하고, 코드 입력하시고, 하고, 2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까요? 네, 다시 시작합시다. 오케이. 자, 우리 좀 전에 SGD 클래스파이어로 일단 뭐를 했다? 선형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 어제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 기억나시나요? 소리 안 들린다고? 잠깐만요.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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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데. 어, 잠시만. 제 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그 줌에서 보면 이 바가 소리를 내면 이게 초록색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오케이. 자, 다시 하겠습니다. SGD 클래스파이어라는 경사강법을 이용해서 1000번 수행하라고 이렇게 값을 넣어줬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위에서 만들었던 우리 X 트레이닝, Y 트레이닝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X 트레이닝, Y 트레이닝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핏 모델을 만들면 요 단계만 하면은 선형 경 경사각법을 이용한 한 선형 분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기울기와 인터셉터를 구하면 요렇게 기울기와 인터셉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자, 제가 일단 요거를 캡처를 좀 띄워볼게요. 캡처를. 자, 요 정도. 왜냐? 제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50%를 테스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0.2로 다시 바꿀게요. 자, 런 했더니, 자, 보입니까? 요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어느 영역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미 이 결과는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대전 지역에 있는 학교 그룹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런 애들만 집단을 내가 20명을 채집을 해서 모집단을 채집을 해서 걔네들 상대로 뭐 대전 지역의 대학의 대학생들의 뭐 성향을 파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옆에 교수님은 대전 지역에 정말 위에 있는 아이들만 한 10%만 했다. 이러면 저랑 그 교수님의 결과는 완전 극과 극일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테스트 사이즈를 줄 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데이터가 있는 그룹을 이게 우리가 택하는 거하고 요렇게 있는 데이터 그룹을 우리가 택하는 거하고는 정말 판이하게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런 패단을 막기 위해서 뭘 할 거냐? K 폴더라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K 폴더는 마치 자,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종이가 이게 잠시만요. 화면이 자, 보면 요렇게 돼 있는 종이를 자, 이게 데이터라고 합시다. 얘를 이렇게 딱 접어요. 세 등분으로. 또는 네다섯 등분으로 이렇게 접어요. 오케이? 예.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이게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세 겹으로 이렇게 접었다면 첫 번째 거는 이게 테스트 데이터, 나머지 두 개는 훈련. 그 다음 한 바퀴 돌 때는 양쪽 두 개를 훈련, 중간에 테스트. 마지막 할 때는 끝에 한쪽을 테스트고 나머지 두 개를 뭐로 훈련으로 씁니다. 음. 결국 K-폴드를 한다는 말은 나중에 모든 데이터가 테스트 사이즈도 되고 모든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도 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누구는 테스트를 한다, 누구는 뭐 어떻게 한다라고 굳이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음, 되셨나요? 통과합니다. 그러면 되셨죠? 오케이. 그럼 테스트 사이즈 20%로 하고 돌려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자, 이때 자, 우리 이제 요까지 나왔으면 여기까지 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차트를 하는 거고 요 두 부분은 바로 결정 경계 트리 상에서 리니어 스페이스 4에서 8, 40까지. 그죠? 이때 마이너스 b분의 ax 이거죠? 이거죠?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ax 이 x는 요 값이죠? 마이너스 b분의 c 된다요? 그랬더니 아하 이렇게 결정 경계 트리선까지 포함해 나오는데 차트 크기가 너무 커서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손실 이 정도 발생했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다시 올라가서 0.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1로. 0.1로. 네.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결정 경계 트리 그리는 요 차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단, 얘네는 뭐 갖고 하고 있냐면은 테스트 사이즈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음, 네. 자, 우리 이렇게 결정 경계선 트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 없어도 분류는 된 거예요. 이거 한 그룹, 이거 한 그룹. 그죠? 그런데 결정 경계 트리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화시켜서 여기는 뭐라고, 난세토사. 요쪽은 뭐라고? 거꾸로 했네요. 근데 색깔이 좀 안 맞다. 잠깐만요. 다시 올라갑시다. 네. 음, 잠깐 보면. 내가 여기를 K라고 검은색을 그려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요거를